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달 영업 이슈 오늘 교육하게 된 박용현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영업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6, 7, 8 썸머를 아주 그냥 숨가쁘게 달려오셨어요. 8월달에 마지막 단추를 잘 채우시면 1단계를 달성하지 못하신 분은 1단계를 달성하실 거고 2단계, 3단계, 4단계가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채우시면 더 많은 소득과 매출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어떤 걸로 마지막 8월 달에 단추를 채우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3개월 연속으로 어떤 신상품이 나오고 없어지고 절판이 진행이 되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번 달에 어떤 걸 주목하면 좋을까? 사실 이렇게 덥고 하다 보면 했던 얘기, 들었던 얘기가 다 똑같은 것 같고 루즈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좀 새롭게 들으시는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집중 조금만 해보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카에서 이런 자료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시상한 안내 ISF 작년보다 매월 각 기준이 10만 원씩이 올랐는데 석 달을 합산을 하면 13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이 마지막이고 3달 연속해서 40씩을 가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30을 합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해서 회사별로 시상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30만 원 구간과 20만 원 구간의 차이가 시상 시책이 언제 지급이 되죠? 이게 11월 달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11월 달에 지급되는 게 6, 7, 8월 달에 하신 것들에 대해서 지급이 되다 보니 인카 여행 시책과 별개로 지급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평상시에는 ISF 때 말고 평상시에는 인카 법인 상생지원금이 지급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인카에서 주는 시책비가 지급이 됐는데 썸머 기간 때 6, 7, 8월 달에 달성하신 거 언제 준다? 11월 급여 날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여러분들 상여금 받는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근데 20만 원 구간과 30만 원의 구간의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각 월별로 회사별로 30만 원 구간 아니면 최소라도 20만 원 구간씩은 맞춰 나가는 게 여러분들 소득 도움 반드시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인정비율은 뭐. 자, 오늘 영업 이슈 첫 번째로 간편보험의 변천사로 보는 타겟 고객 5가지, 3가지, 2가지, 3가지, 뭐 실손보험 변천사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간편보험 변천사 어떤 게 있을까 같이 좀 볼게요. 2014년 4월에 325 고지가 최초로 출시가 됐고 현재까지 10년 고지형까지 출시가 됐고 무사고 할인이라는 아주 신기한 내용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현재 2025년 5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5살부터 가입이 가능한 간편보험이 재출시가 됐어요. 손해율을 이유로 간편 어린이 보험이 없어졌었다가 재출시가 됐다. 그렇죠? 예외 인수지라는 회사별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 사실 이렇게 간편보험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고지가 너무 헷갈려요. 어디로 해야 할지 합리적인지 모르겠어요. 인수 가능한 질환이 너무너무 다르니까 회사별로 복잡해서 미치겠습니다 라고 하시니까 우리 좋은 회사 인카에서 타겟 A, B, C, D, E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 고객이 속하는 아픈 참 우리 고객님들 상담하고 나면 약 드세요? 안 먹습니다. 안 드세요? 아 진짜 안 드세요? 나 약 안 먹어요. 혈압약은 먹는데 그러니까 혈압약을 비타민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이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 메인 고객군이 간편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고고당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기왕력에 대해서 재발을 하실 만한 분 C. 입원이나 수술을 하셨던 분 D. 아프기는 한데 간편보험 말고 좀 더 저렴한 건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제한할 만한 거
2. 제일 곤란해. 제일 곤란해. 병원 다녀오셨어요? 네. 언제 갔다 오셨어요? 3개월 이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은 당장 상담을 접고 집에 가고 싶죠. 예. 그렇죠. 아, 망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인수가 되는 사람이 있다. 인수가 되는 회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고고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한테 추천할 만한 회사.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를 진단받아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혈관 질환이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장 범위가 넓은 간편보험을 찾고 있어요. 예, 이런 분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다음 고객님은요. 제가 고혈압 약을 3년째 먹고 있어요. 요즘은 만성질환이 없으면 보험료를 더 할인해준다는 상품도 있다는데 이 정도 고객님들이 다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드시고 계시는데 이미 혈관 질환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 아니면 약을 오래 드셔가지고 가입이 안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근데 두 분의 특징은 만성 질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D사와 S사가 조금 추천을 해드릴 만한 내용이다. 고고당으로 심내혈관 질환이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 D사의 초경증 간편보험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자, 지금 보면은 협심증이랑 부정맥 진단비를 같이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D사 같은 경우에는 순환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통합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1,000만 원, 어떤 거는 5,000만 원, 어떤 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약간 나눠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줄이려면 고객님들 중에서 가족력과 본인 만성질환에 연관된 질환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이면 뇌를 좀 많이 넣고, 심장은 좀 괜찮을 것 같으면 심장은 좀 줄이고 보험료 세이브를 좀 할 수 있으니까 D사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이브가 좀 가능하고 인수도 좀 괜찮죠. 보험료가 좀 저렴합니다. 네. S사 같은 경우에는 당뇨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당뇨만 없으면 고지 내용상 봤을 때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무사고 종 전환이 가능하다. 3, 2, 5로 가입을 했다. 여러분들 아직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3이 뭐예요? 3개월 이내, 다 크게 3개월 이내. 물어보면은 다 이렇게 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3개월 이내 병원 간 일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3개월 병원에서 추가 검사 해보셔야겠는데요. 이런 거. 그렇죠? 일단 병원 가면 안 돼. 근데 어떤 게 예외예요? 예전부터 동일 질환으로 쭉 병원을 다닌 거는 예외잖아요. 새롭게 3개월 이내 일단 오케이. 자, 2년 이내 입원 수술. 자, 여기서 걸리는 건 용종을 뗐다는데, 척추에 뭘 했다는데. 자, 여기서 걸리잖아요. 고객님은 보험 가입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당뇨만 없으면 더 저렴하다 이거예요. 저렴하다. 그렇죠? 요 내용들 암 3,000, S사 같은 경우에는 365 고지로 하면은 40살이면은 이렇게 했을 때 22,690원이네요. 아, 갱신형이네요. 그렇죠? 그럼 그렇지. 네. 근데 갱신형 치고도 싼 거 아닌가요? 암이 3,000에 내허 1,000씩 들어갔는데 40대가 22,690원이에요.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뚱뚱한데 당뇨만 없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 권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다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협심증으로 인해 스텐트 삽입술을 받으셨대요. 재발 시에 치료비나 약제비를 드리는 보험을 새로 들어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 들으면 꿈도 야무진 것 같죠. 보험사가 무슨 땅 파서 장사합니까? 근데 있다는 거예요. 기왕력에 대해서 재발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 주는 데가 있다는 건가 봐요. 네. H 손해보험의 3NO 더 간편 건강이 해당 사항이 있는 상품이고, 다음 고객님 볼게요.
5년 전에 유방암 수술 받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대요. 축하드립니다. 네. 매년 정기검진 정기검진 다 받으시죠? 암 기억력자 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요. 재발이나 전이라도 보험 가입이 어려울 텐데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장 많은 화두예요. 암기왕력, 재발, 전이 보장돼 안 돼? 통상적으로 안 되죠. 보겠습니다. H4 궁금한 것만 보겠습니까? 아버지가 심장질환 재발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순통치료하면 걱정이 없겠어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요 순환계 질환 통합치료비 이게 진단비인가요? 아니죠. 현재 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돼 있는 암 주요 치료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라는 새롭게 탄생한 보장입니다. 거기에서 보험 가입하기 전에 있었던 병력에 대해서 보험 가입 이후에 재발하면 보장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인데 그러면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보장이 됩니까? 이거는 약관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가 나갑니까?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명목되어 있는 금액이 5천이라고 하면은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5천이 다 나갑니까? 아닙니다. 치료의 형태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게 순환계 치료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순환계 주요 치료비 판매하고 나서 1년, 2년 안에 컴플레인 무조건 들어옵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진단받으면 준다 했잖아요. 무조건 다 준다고 했잖아요. 왜 안 줘요? 고객님은 직접 치료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드립니다. 라는 컴플레인이 안 나올 것 같나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판매하더라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보장이 될 만한 건 사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 건 뭐예요? 진단비예요. 진단비가 부족하거나 진단비를 추가로 가입할 만한 주머니에 여유가 없으니까 순환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고객님들한테 우리는 반드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기왕력이 없어. 고고당은 있어. 고고당은 있어. 자, 잘 들어보세요. 기왕력은 있어. 고고당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고당은 있는데 기왕력은 없어. 자, 그런 분들한테는 진단비를 권유할 때는 어떤 회사로 권유드리면 될까요? 요즘 생보사들이 지금 생명보험사들이 고고당이 있어도 건강채로 진단비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죠? 있어요. 믹스매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렴한 회사로 선택을 해서.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 재발 전이 같은 거 보장하는 거 나온 순간부터는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비싸요? 진단을 받았는데 뭐가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좀 아쉬우세요? 자, 그게 싫으시면 진단비를 다른 회사에서 건강채로 제가 가입시켜 드릴게요. 그쵸?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판매할 수 있게끔 보부상처럼 주머니에 가정을 A, B, C 상황을 가정하고 다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보시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환계 치료비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 경구, 항응고 경구제. 자, 말씀드릴게요. 이대 주요 질환 치료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에서 직접 치료를 해야지만 뭘 준대요. 그럼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의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바로 수술합니까? 바로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혈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찍어보니까 혈전 용해제를 투여합니다. 혈전 용해제를 투여를 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직접 치료를 한 거다라고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잘 들어보십시오. 이대 주요 질환 치료비나 몇 가지 회사에서 약관상에 정하는 혈전 용해제의 기준은 첫 번째, 해당 질병에 해당이 되셔야 돼요. 급성 뇌경색, 급성 심근 경색이라고 질병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정해져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혈전 용해제 치료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는 게 혈전 용해제 치료에 해당이 됩니까? 보통이 안 됩니다. 정맥을 통한 주사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아스피린 됩니까? 안 됩니다. 헤파린 같이 응고를 예방하는 물질, 약물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된다고 하고 팔았으면 오 마이 갓 이렇게 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는 민원건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항응고 주사제, 아스피린을 주네. 아스피린 얼마 합니까? 약국 가서 사셔도. 처방 안 받고 약국 가서 사셔도 아스피린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20을 주고 40을 주고 100. 야, 괜찮다. 나쁘지가 않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교육을 들어보고 약관을 들여다보고 제안서를 해보고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이게 보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팔아놓고 보니까 뭐야? 내가 말한 게 다 틀렸어. 네. 그런 게 싫으시면 눈여겨보고 들여다보고 공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언제? 월초 월말에 한 번만 하자는 거, 한 번만. 아시겠죠? 네. 괜찮은 회사다. 자, M사 지금 되게 괜찮아요. 진단비 저렴해요. 저렴한데 간편히 인수가 좋은 경우가 있고 그 간편히 인수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좀 드릴게요. 앞서서 나왔던 내용 중에 제일 공감하는 게 뭐냐면 10년 고지형이 나와서 이제 인수가 막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저렴한 것 같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우리는 어제 먹은 점심 메뉴도 기억을 못 하는데 고객이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한 걸 기억을 어떻게 하냐고. 네. 그런 사람 있으면 고객으로 모시지 마세요. 10년 내내 다 기억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했던 거 다 기억해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에요. 고객님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제가 카톡이랑 녹취 다 했는데요. 이럴 사람이에요. 농담입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기억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10년 고지형이 가입을 시킬 때 어떤 회사를 좀 추천을 드리냐면 회사에서 신정원 정보를 알아서 불러와가지고 고객님의 건강 상태나 보험금 청구 이력을 고지 이력에다가 알아서 탑재를 해주는 회사. 네. 나도 나름 못 믿어. 그렇죠? 근데 고객은 고객 말씀을 믿어야지만 고객님의 기억에 아까 해지F님 되게 열심히 고지사항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건강 이음의 내용을 대조해서 그게 참 훌륭한 박수 한번 주세요. 저 정도로 해야 돼요. 저 정도로 했는데도 고지 의무 위반이 나왔어? 그러면은 뭐 사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 정도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지가 않다. 생보사에서 고지를 좀 도와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좀 AI 뭐 심사나 이런 게 있는데 전이 포함 도착지 기준으로 든든하게 S생명도 전이암을 갑상선에서 시작해도 도착이 딴 데 도착을 하면 최대 7,000까지 줘요. 7,000까지. 네. 요즘 전이암으로들 많이 싸우잖아요. 되게 좋다.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하다. 통화밤 10가지. 네. 이게 비갱신인데 요 정도 금액이 나오네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입니다. A 고객님, B 고객님이 계시는데 자, 이런 경우가 참 곤란해요. 입원을 했어. 수술은 안 했어. 수술은 했는데 입원은 안 했어. 당일에 끝났어. 자, 이게 인수가 가능히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죠, 그렇죠? 자, M사 하고 D사가 그렇게 두 가지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지난달에 고객님이 90일을 입원하셨어요. 90일을. 척추가 요추 골절, 요추에 요렇게 돌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감자탕 이게 쪽쪽 여러분들 돈들 잘 버시니까 감자탕 손으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쪽쪽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벌이가 애 키우느라 좀 약간 빠듯해서 감자탕 집에 가면 바닥까지 다 먹고 너무 긁어 먹으니까 사장님이 눈치를 줄 때쯤 나오거든요. 감자탕 이게 척수까지 다 빨아 먹습니다. 그럼 감자탕 뼈를 이렇게 딱 드시면 옆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척추뼈의 돌기예요. 거기가 골절이 나서 90일을 입원하신 고객님이 계셨어요. 고객님이
수술은 또 안 하셨어. 그러니까 알아서 붙는다고 했대. 그래서 그분이 M사에서 인수가 돼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진단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S생명에서 저렴해서. 근데 그분은 거의 그분의 병력은 약간 양력을 읽는 것 같아요. 고지혈증,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2021년도에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통풍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90일을 입원하시고 한 10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단비만 가입하는 거는 알아서 해당 회사의 어플이나 프로그램이 불러오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보험금 청구 이력까지 다 해줘. 그러니까 저렴한 진단비 생보로 가고 나머지 뭐 수술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손보로 나눠서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입원을 했어도 자 해당 M사는 또 어떤 플랜을 진행하고 있냐. 여러분들 항상 이거 기억해. 하고 어깨 무릎 디스크 인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이내에 수술했어도 어깨 무릎 이거 허리 인수가 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해당 회사로 진행을 했다. 가볼게요. 쭉. 신기합니다. 입원을 했어도 수술을 했어도 대신에 둘 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둘 다 하면 고객님 5년 이후에 뵙겠습니다. 2년 이후에 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가시라고 하고 다른 분 만나시면 돼요. 아니면 진단비만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입원만 하시고 수술 안 하셨으면 인수가 된다. 근데 사실 이게 막 저렴하다 느낌은 별로 없어요. 네? 이런 분들한테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게 뭐 간병도 있고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제일 아쉬운 거 생명 뭐 수술비 플랜으로 진행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가성비 10년 이내 입원력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해당 사항 있으신 거예요. 간편에. 야, 천이네요. 천만 가입을 하겠다. L사에서 뭐 한다? 어지러움증. 자, 여러분들 정말 열받는 것 중에 하나 코드죠. R코드 진짜 열받죠. 뇌혈관 질환은 아니야. 네, 아니에요. 근데 자, 여러분들 제발 고객님들 좀 만나면 설득 좀 하세요. 병원 가가지고 검진 실비 처리해준다고 쓰잘데기 없는 진료 좀 받지 말라고 하세요. 10만원, 20만원 아까워가지고 코드 남기면 앞으로 보험 가입이 짧게는 5년에서 10년 동안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아. 네. 간에 아무 문제가 없어. 검진 실비 처리하겠다고 무슨 짓들 하는 줄 아세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간염을 의증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것도 몇 년 전에 때려버린 거라서 최근에 그 뭐라고 했냐 술이 안 깨우라고 술이 요즘 피곤해서 안 깨는 것 같아요라고 한마디 했대요. 병원 가서. 그럼 병원 입구에서 뭐라고 했냐 실비 처리되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쿵짝쿵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고객님들은 소탐대실이에요. 10만원, 20만원 그거 받겠다고 나중에 보험이 다 망가지는 거야. 보장분석을 앞서서 받으셨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보장분석도 안 받아. 내 보험 충분한 줄 알았어. 검진, 실비 처리 된다고 신나가지고 얘기 3가지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쑥스럽지만 저도 멋모를 땐 했습니다. 가스가 차는 것 같고요. 뭐가 차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신생아들 피부 건조해서 제로이드 같은 크림 처방받잖아요. 저희 아이 거 보험 다시 가입할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거 청구 처리하니까 뭐 나온 줄 알아요? 건선으로 코드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 건선은 희귀 난치성 질환이에요. 피부에 1년 부담보 잡고 재가입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R코드 척추 관절염 M코드겠네요. 그쵸? 이런 거 고객님들 그냥 아무렇게나 코드 받고 여러분들 제발 그러니까 제일 쓸데없는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자 보험, 자부상, 14급, 머리 아프고 뇌진탕 코드 받으면 11급 받아가지고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코드 박히면 답도 없습니다. 예.
뇌진탕 코드 남으면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런 것만 안 해도 보험은 편하게 다시 재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렇게 제안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 H사가 진짜 칼을 간 것 같아요. 간편보험 쪽에서 원래 이 회사가 333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왜냐면 333은 업계에서 없었어. 325, 315, 31만 있었거든요. 근데 H사에서 333을 내고 나서 야! 해서 가입을 쭉 했어.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다른 회사들이 355, 310, 365를 내고 나서 이 회사가 간편에 특별한 재미를 못 보다가 EQ 패스 같은 거 그리고 인수가 좀 괜찮은 거 무사고 할인을 막 이렇게 딱 내려오는 거야. 20년 갱신형. 주요 지랍이. 근데 H사가 뭐가 좋다? 보험 가입하기 전에 발생했던 기왕력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준다. 이게 좋은 거예요, H사가. 네. 차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보험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보험료 수준은 사실 싸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상품이 기왕력에 대해서 걱정되시는 분들 조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객 유형 분류 1년 전에 갑상선암 완치받았어요. 이력 다 거절이래요. 1년만 지나도 가입이 가능한 곳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들?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써져 있으니까 알지. 한 달 전쯤에 늑골골절로 30일 장기 입원했대요. 예외 인수질환 받아준 데가 없어요. 혹시 가능한 곳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해당 사항 없으면 가입되는 거 아시잖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다. 자, 초간편이죠. 제가 오늘 간편이라고 하면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핸드폰은 이 회사 걸 쓰고 있지만 보험사에 있어서는 사실 의문점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가 차 딜러를 합니다. 벤츠에서 딜러를 할 때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가 그랬답니다. 고객님 원래 벤츠는 비쌉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설계사님들이 예전에 영업할 때 저희 성이에요. 여러분들 직접 회사 이름을 언급할 수 없다는 거는 좀 말씀.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는 원래 비싸요. 라고 판매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것도 옛날 말이에요. 이 회사가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외인수 질환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치료가 완치가 됐으면 그냥 가입이 돼. 이상해요.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가입이 된다고. 제가 여기 설계 매니저님한테 한 5분인가를 실랑이를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회사는 안 받아준대요. 저희는 됩니다. 안 되잖아요. 됩니다. 완치만 되면 무조건 된다는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진짜 돼. 진짜 돼. 조금 아쉬운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납면 같은 걸 따로 넣어줘야 돼요. 납입면제 따로 넣어주고 뭐 하다 보면은 차 떼고 포 떼고 다시 넣다 보면 보험료가 타사 대비 비슷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좋은 조건. 자, 여러분들 좌절을 맛본 적이 있나요? 보험 설계하다 좌절을 맛보신 적? 네. 설계 매니저가 연락을 안 받아서 해당 지점장이 연락을 안 받아서 그런 건 좌절에 속하지 않습니다. 23개 회사 중에 22개를 해봤는데 인수가 안 되는 거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왔는데. 근데 이거 하면 30만 원짜리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썸머 달성할 수 있고 막 계약살에 올라가지고 막 역시 우리 FA님 어쩌고저쩌고 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망했어. 인수 안 해준대. 다 망했네. 아이씨. 했는데 이 회사가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해주냐면 1년 전에 이명으로 14일 입원했는데 해준대. 3년 전에 척추 측만증 수술했는데 입원해준대.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무슨 고지형? 10년 고지형. 10년 고지형. 100세 만기예요.
사용일당을 10만 원, 5만 원짜리인데 보험료가 되게 저렴하네요. 60세가 남녀가 2만 원대밖에 안 나와요. 한도가 작은데 어째 이런 얘기하면은 그 회사는 한도가 작은데 어느 회사는 20만 원까지 나오고 제발 그런 얘기 하실 거면은 막아! 네. 그게 아니라 인수 얘기하는 거. 인수 수술을 했는데도 인수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설명하면은 꼭 이렇게 째려본 사람이 그걸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설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설계를 좀 해봐야 돼요. 그렇죠? 네. 좀 많이 부딪혀 봐야.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정말 인수가 좋아서 업계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자, 이런 거. 자, 1년 경증 예외 질환 개수가 되게 많대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에 5개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S사가 제한이 없어. 자, 그러면 머리를 정리를 해놔야지.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어쩌고 저쩌고가 많은데 5개가 넘어가 5개가 안 돼. 그럼 어느 회사로 가야 될지 정리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자, 실손.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왜 나오냐. 첫 번째 1세대, 2세대 가입하신 분들 50대, 60대 걸쳐 있는 분들 보험료 너무 많이 비싸졌어요. 30만 원을 내면서 자기 부담금이 없다고 막 이렇게 만족하기에는 너무 과해. 그렇죠? 1세대 실손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1억짜리 실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언제 좋은 거예요? 병원비를 많이 쓸 때 좋은 거예요. 병원비를 많이 쓸 때 좋은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 그 생각은 안 하세요. 2009년도 이전에 1세대 실손 한도, 통원 한도 뭐 25만 원, 입원 한도 1억짜리 가지고 있어. 나 절대 안 바꿀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이제까지 낸 거랑 앞으로 내야 될 거 생각은 안 하세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근데 전환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4세대랑 5세대는 참 애매하다 이거예요. 1세대랑 2세대를 구분 짓기에는 자 이거 요지가 뭐냐 5세대 실손부터는 병원들이 많이 제한을 하는 3대 비급여에 대해서 보장을 대단히 많이 축소하겠다가 요지 아닌가요? 대신에 보험료는 많이 줄이겠다 이거죠. 중증에 한해서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하겠다 보장을.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비급여 치료비 환자 부담이 대폭 증가하겠다. 그리고 입원을 안 해도 되는데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몇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척추에 신경을 성형하거나 신경을 약물을 통해서 신경을 이제 마비시키는 거죠. 예. 그런 시술들, 카테터 꼬리뼈를 통해 가지고 그거 사실 입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애매합니다. 사실 당일 입원하시고 퇴원하셔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디스크를 자르고 성형하는 게 아니라면 백내장 양쪽 눈을 다 하면은 고려를 해보겠죠. 양쪽 눈 다 하면 어떻게 다녀 이렇게. 네. 못 다니잖아요. 한쪽씩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출혈이나 부작용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을 오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루도 안 시키죠. 6시간 체류 안 시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입원을 해가지고 뭘 했다? 실손의료비 보험의 손해가 대단히 높아졌다. 실비가 갱신이 그냥 괜히 됐겠어요? 동네 의원이 왜 돈을 많이 벌었을까? 비급여 때문에 돈 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딸은 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편집해 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비급여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수술비를 챙겨주자. 여러분들 감기 때문에 파산합니까? 아니에요. 비급여들 중에서
의료비가 많이 드는 애들은 파산을 시킬 정도로 많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에 한해서는 가능성이 있죠. 자, 이번 수술 같은 거, 자, H사에 생보사, 손보사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 괜찮아요.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이 회사에 대해서. 그것뿐이에요. 저렴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저는 이거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성신생물을 뗐는데 뭐 얼마를 받고 그래서 용종을 떼고 몇백만 원을 받아라.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한 40대만 되더라도 보험료가 확확 불어요. 막. 네,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좀 근데 요거는 좀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자궁, 근종, 내막증, 양성신생물, 대장, 자 이거 두 개는 사실 간단한 편이고 얘네 두 개가 수술이 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내막증이나 이런 게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수술들 많이 했죠? 자궁을 저출하는 수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암으로 악화되는 걸 예방하고 재발하는 걸 방지를 하려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녀 계획이 있는 가임기 여성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에요. 그렇죠? 호르몬을 추가로 드셔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수술비 플랜 같은 거 여자분들한테 좀 먼저 권유해 드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런 자궁근종이나 내막증 수술을 할 때 가장 많이 시술하시는 게 하이프 시술이잖아요. 그렇죠? 초음파로 막 뾰 하는 건데 자, 하이프도 실비에서 입원을 해도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얘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하이프 입원시켜가지고 청구하면 의료자문으로 넘겨버립니다. 예. 그쵸? 근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한 6, 700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비 같은 거 좀 든든하게 챙겨주시면. 약간 이런 포인트예요. 다 열고 수술하실래요? 아니면 배 밖에다 뭐 좀 대놓고 초음파로, 하이프로, 뭐 고강도 우선 집속 초음파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작용도 덜하고 둘 중에 어떤 거 받으실래요? 라고 하면 당연히 두 번째를 많이 받으시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료의 질과 삶의 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600만 원씩 하는 수술을 한 번에 목돈을 내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6천이면 더 하고 중입자 같은 3천 한 번 받는 3천 4천 하는 건 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으로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 플랜도 넘어가고요. 실손으로 감당하기 암내심 힘든 암내심 치료자 요거 자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 화법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비로 왜 감당하기 힘드냐? 첫 번째, 실비보험 암 치료 끝나고 청구하면 그 당해 다 드립니까?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상한제 때문에 일부 금액은 보험사에서 돌려주고 내년에 건보공단에서 돌려줍니다. 그 사람의 소득 분위에 따라서 나는 월시구나 실비보험에서 다 돌려받겠지라고 해서 결제를 다 했는데 알고 보니 내년에 돌려주는 거예요. 자, 부담이 가중화가 되는 겁니다. 실비보험 하나 미납다가. 두 번째, 산정특례. 자, 이거에 대해 얘기가 많은데 우리나라 산정특례에서 보장해주는 치료로만 해도 충분하다 얘기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너네가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보험 설계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 부모랑 자녀랑 본인이 암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서 좋은 치료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뭐 심한 치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을 읽는 걸 떠나서 사람이 우리 가족이 아프게 되면 우리가 비이성적이 돼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요. 당장 저희 아이가 열이 39도가 넘어가면 저도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요. 일을 10년을 넘게 했어도 그래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주세요라고 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근데 뭐라도 해줄 수 있다는 게, 자, 항암 약물 치료, 알약 하나가 몇백에서 몇천 원 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 혈전용 해제 2천만 원, 로봇 수술 로봇 칼날만 7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권하는 비급여에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쵸? 대단히 큰 착각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비만 가지고는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치료 끝났습니다. 암 치료 끝나고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서면 걸어 다닙니다. 장기, 대장 쪽 수술하시면 걸어야지 대장이 원래 자리를 잡습니다. 아시죠?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 복도 따라서 걸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걸어야지 원래 자리 다 잡습니다. 위장, 대장 수술하신 분들 걸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못 걷는 질환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평생을. 누가 먹이고 재우고 돌아가실 때까지 보조를 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어요. 어떤 질환입니까? 뇌혈관 질환입니다. 자, 쭉 가보겠습니다. M사에서 자, 일단 암부터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암보험 가입시킬 때 가장 머리 아픈 거 뭐예요? 진단비를 많이 넣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 주요 치료비 하나만 넣자니 주요 치료비 또 1,000만 원 드니까 어쩌 10년 만기 머리 아파. 비급여 치료 주요 치료비만 뭐 하이클래스 이런 걸 넣자니 비급여를 안 하면 어떡하지? 그쵸? 여기서 계속 도돌이표요. 자, 진단비 어느 정도 채워주시고 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치료를 넣자니 나이가 있는 분들은 갱신형으로 넣어도 10,000원이 넘어가. 그쵸? 맞죠?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근데 특약 하나로 방금 말씀드렸던 애들이 한 번에 해결되면 괜찮을까요? 진단비 제외하고. 그래서 M사에서 암 통합 치료비가 나와 버린 거예요. 자, 순환계주요 치료비는 뭐였죠? 재활부터 검사까지 항목별로 금액을 줬는데 암도 그런 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보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암의 진단을 받고 내시경 하면 5만 원, 뭐 하면 5만 원. 예전에는 이런 특약들을 다 넣었어야 되잖아요. 표적 항암, 면역 항암 뭐 하나, 비급여 뭐 하나, 호르몬 뭐 하나 넣어서 합쳐보니까 비쌌잖아요. 근데 M사에서 하나로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달까지는 순환계는 있었어요. 근데 암 버전으로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되고 예산은 한정된데 고객님들 업셀링을 시키고 싶어. 그럴 때는 얘를 가져가자 이거예요. 그렇죠? 해당 회사가 또 인정률이 높잖아요. 썸먹은.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통치는 통키치킨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3통치 뭐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 좀 헷갈려요. 막 통치, 먼치, 뭐, 치치치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네요. 그리고 최저보험료가 없네요. 괜찮은 설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십시오. 요렇게 두 개 합산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2년 325는 좀 비싸. 325는 비싸. 10년 고지형은 좀 저렴해. 10년 고지형으로 갈 수 있으면 조금 해보시자 이거예요. 자, H사. 자, H사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일 좋은 게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H사는 보험가입 전에 기왕력이 보험가입 후에 전이재발되면 보장이 된다가 제가 봤을 때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왕력이 있거나 기왕력이 있었던 분들의 가족분들이 관심 가져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권유해 주세요. 이 회사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타목시펜 처방을 받으면 이렇게 만기까지 연 5회 보장을 해드리고,
특정 순환계는 혈전 제거를 별도 보장하고 부정맥, 심부전, 뭐 범위가 많고 여러분들 순환계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가장 많은 분쟁거리, 논쟁거리, 회사별로 경쟁거리가 뭐냐면 중환자실 입원을 치료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중환자실 입원 건도 노란 회사예요. 노란 회사. K손보. 금쪽 같은 어린이 보험이죠. 어린이 보험. 어린이 보험. 요거. 아유, 좋네요. 탑 클래스. 10년 고지형 간편 보험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K손보. 좋네요. 자, S사. S사는 인수가 좋고 보험료는 제가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인수가 좋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주요 치료비에 관련해서 어떤 회사는 보장 횟수가 기간이 만기까지 보장병원이 모든 병원 상급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지는 뭔가요? 지는 지역암센터네요.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인카 전용비 플랜, 전용 치료비 플랜에서 S화재에서 8월 안에 나온 플랜이 있다. 요것도 넘어갑니다. 플랜까지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요렇게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진단비 어쩌고 저쩌고 쭉 넘어갈게요. 자, 간병인까지 왔습니다. 자, 간병인이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화법을 살짝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진단금은 2억에서 3억씩 가입합니다. 뇌혈관이랑 허혈성 진단비를 3억, 2억씩 가입을 왜 안 합니까? 손 들어서 한 번만 얘기해 보실까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억 가입 못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의료비가 그만큼 안 나오나요? 그만큼 의료비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두 번째. 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암진단기를 1억 가입하는 거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억 가입하는 거 어떤 게 더 비싼가요? 심장이랑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1억 가입하면 비쌉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암진단을 받고서 들어가는 돈과 기관,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고서 들어가는 돈과 치료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오래 걸립니까? 왜 뇌예요? 왜 뇌예요? 후유증이 남으니까. 그리고 또 재활해야 되니까. 또 똑같은 얘기겠죠. 또 도와줘야 되니까. 간병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생활이 안 되니까 암 진단받고 치료하고 복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뇌는 왜 안 해요? 신체 기관에 마비가 와서 경제 활동을 다시 하기가 어려우니까가 아닌가요? 만약에 내가 산재 처리를 못 받으면 돈도 받을 구석이 더 없겠죠? 근데 왜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암만큼 가입을 안 시키냐 이거예요. 앞서서 말했던 경제적인 보험료적인 부분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못 하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의 진단비나 보장을 가입할 때는 적어도 이 사람이 뇌혈관 질환이 오고 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악화가 되고 이 사람의 생활이 원래 건강했을 때랑 어떻게 바뀌는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마비가 옵니다. 두 번째, 돈을 다시는 전처럼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거나 보장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보장을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괜찮은 거예요.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하고 끝나고 나면 뭐 해줘야 됩니까? 뭐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뇌혈관 질환이 왔던 사람들이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래서 치매 고지사항 중에 하나가 뭡니까? 뇌혈관 질환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 좀 하세요. 뇌혈관 질환 아니에요? 네. 뇌혈관 질환이 맞아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에 관련해서 업셀링을 하거나 보장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려주시려면 고객님한테 적어도 뇌혈관 질환이 오고 나서 다시는 원상태로 돌아오기가 어렵고 그분한테는 간병이 필요하고 그분한테는 인지지원 등급부터 돈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세트화해서 판매하면 어떨까요? 그게 맞지 않아요? 기왕이면 순환계 주요 치료비 하나 띵 내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발병을 하고 나서 평생 동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넣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온 자료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머릿속에 하나가 반짝하고 튀어 올라야 돼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부족하십니다가 아니라 고객님은 보험을 가입하고는 계시지만 뇌혈관 질환이 한번 오시면 아무것도 도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평생을 수발들다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본다면 자, 실비보험에서 간병비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요양원 돈, 주야간 보호센터 모셔다 드리는 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생보사, 손보사에 치매, 재가 이런 보험에서 나오죠. H생명의 간병, 치매, 재가 보험이 왜 좋냐면 보험료가 저렴한데 인지지원 등급부터 납입 면제가 돼요. 그렇죠? 진단 받고 언제까지 보장 나가요? 종신토록 보장 나가요. 이거랑 간병인 지원 혹은 간병인 사용일당이랑 손보해서 여기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보험의 만기까지 보장을 해주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같이 해주면 뇌혈관 진단비를 1억씩 넣기는 부담스럽지만 진단을 받고 이 사람이, 이 어르신이, 이 고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무언가 케어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걸로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예상되는 고민, 거절, 나 치매 안 걸리면 어떡해? 뇌혈관 질환 안 걸리면 어떡해? 그러면 D생명의 그 천사 떠오르는 회사 있죠? 네. 그 회사의 치매보험은 환급률이 좋잖아요. 그렇죠? 안 걸리면 환급 받아서 쓰면 되잖아. 만기까지 다 내고. 자, 여러분들 관심만 가지면 10,000원, 20,000원짜리로 제한하고 끝낼 게 10만원, 20만원이 되고 그리고 고객님이 거절할 만한 거 거절 처리 한 번만 해주시면 못 팔 거 무조건 팔고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월초 월말에 상품 이런 거 나오면 꼭 들어보시라고 하고 꼭 들여다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간병인 사용 지원이 되는 회사 15년 갱신짜리 되는 거 M사 있고요. D사 이렇게 한도 차이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랑 70세가 아예 초과하신 분들의 한도가 좀 줄어서 아쉽죠.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간병인 사용일당이 현장에서 문제가 많아요. 가족 간병으로 문제가 많아요. 제가 정말 친한 대학교 선배님이 모 회사의 원수사 지점장이십니다. 강원 원주권 이런 건을 담당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원수사에 경찰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간병인 사용 관련해서 가족 간병을 했어. 근데 간병인이 자리를 안 지켜. 그러면은 보험회사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SIU 보험 사기 조사하시는 분들께서 간병인의 핸드폰의 기지국을 추적을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CCTV 확인하고요. 세 번째 간병일지 확인합니다. 확인돼서 6시간, 8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간병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보험금 수급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해당 보험이 강제 해지됩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로 고소당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불편하실 것 같으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정호 FA님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가족 간병 하실 거면 성실하게 시키고요. 그렇죠? 이런 거 막 서류 준비하고 귀찮으면 지원으로 가입시키세요. 그게 편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덥나요? 네, 전 제 열정 때문에 지금 겨드랑이가 다 젖었습니다. 힘드네요. 하지만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상속세 변천사. 자, 상속세 얘기 나오면 참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 뭐 상속 100억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부루마블로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죽어도 안 웃네요. 이 정도 하면 한 번도 없던데. 네. 독종들이에요. 보험 설계사한테 교육할 때가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네. 설계사한테 이 교육을 시작을 하면 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 저랬나 봐. 이렇게 좀 마음에 들면 웃고. 네. 어제 오셨던 정상윤 강사 정도 되시면은 막 팬이야 책 아직 막 같이 사진 찍고 뭐 맨날 보는 얼굴이고 막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고객 등록하느라 바빠가지고 했는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분들 네. 괜찮아요. 저도 기대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유산 취득대로 뭐 개정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슈가 좀 있나 봐요. 유산세, 상속세, 유산세에 대해서 이게 유산 취득세로 뭐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걱정을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재산 구조에 따라서 이제 상속이 발생한 시점에 과연 우리 가족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날아가지 않을까. 요즘 그 화제 드라마 서초동, 화제까지는 아니고 서초동이라는 드라마 보시는 분, 변호사가 겪는 이런 의뢰인이랑 겪는 에피소드가 이제 담겨 있는 드라마인데, 이제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다들 뭐 이렇게 서울에 집 한 채씩들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20년, 24년에 2만 1,000명이 결정이 됐대요. 과세자 비율은 이 정도가 됐고 대상자가 5만 명인데 그 중에서 뭐 또 저거 해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14억짜리 집을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얼마를 내야지 내가 이제 한 집에 있는 걸 하나도 안 뜯기고 이제 받을 수 있겠냐. 이 내용이 보이시죠? 대상자가 2배가 증가를 했고, 이게 나라에서 돈이 없나 봐요. 담배값도 올리고 소주값도 올리고, 별로 희망하지 않았는데 담배를 끊게 된 이유가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도 있지만 담배값이 너무 많이 올라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 2,000원대 폈던 것 같은데 4,000 얼마까지 올랐잖아요. 고액 자산가만 내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유자산의 그 가액이 올라갔고 대상자가 2만 명은 증가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서초동 아크로 리버 파크, 용산구 나인원 한남, 강남구 70억, 180억, 220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25년 상속세가 얼마?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고액 자산가분들한테 제안을 드릴 만한 상속 재원에 이제 제안할 만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 생명보험사의 최증형 종신보험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냐면 첫 번째, 우리가 상명보험에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1억, 2억, 3억, 4억, 5억을 가입하면 두 가지를 따집니다. 재정증빙이 돼야 돼요. 재정증빙이 돼야 되고요. 건강 조건이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대리점 소속의 설계사들은 편한 게 뭐냐면 1억 쪼개서 가입시켜도 돼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1억씩 가입을 시켜놓고 나중에 사망보험금이 체증하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뭘로 본다? 가입 시점 당시의 기준으로 보고 재정심사 없이 가입도 되고, 세금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초기 가입 금액을 2억으로 설정을 하고 사망보험금이 일정 기간 일단 10억까지 증가해서 설계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질병이 좀 있으셨던 치과 원장, 과천 소재 치과 원장님한테 사망보험금 15억 정도를 이제 제안을 해서 가입을 시켰는데 아예 완전 무해지 있잖아요. 해지원금 아예 없는 형태로 이제 D생명에서 가입시켰을 때 그분이 이제 39, 8에 가입을 하셔서 그때 한 180만 원 정도로 체결을 했어요, 계약. 전기납 거의 기간 엄청 늘렸고 만기 종신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돈이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진단을 나가더라고요. 근데 자산가들이 되게 그런 걸 안 좋아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돈 많으신 분들 그런 그 사소한 그런, 우리는 사망보험금 높게 가입하려면 당연히 방문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파라메딕 간호사 가가지고 피도 뽑고 심전도도 체크하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진단 금액은 사망보험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한다? 네. 검진 종목이나 항목이 많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싫어들 하십니다. 내가 모르던 질병이 발견되면 어떡하냐도 있고, 프라이버시 같은 거를 좀 침해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고액 자산가분들도 계세요. 극히 싫어하세요, 아주. 근데 이런 거는 무진단으로 시작해서 다른 회사라면 충분히 진단을 받을 금액 정도까지도 체증돼서 올라가니까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네, D사, D생명보험사의 700 종신이 이렇게 좀 체증이 된다. 40세에 가입을 하시고 60회차부터 체증이 된다. 네. 뭐 이렇게 체증형 종신은 원래 본 보험료는 조금 비쌉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어디까지 체증되는 거예요? 네. 인카 본사분들은 좀 개그의 욕심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30년 동안 체증이 된대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네. 관심 가져보세요. 네. 보험료도 저렴하고 체증도 된다. 자, 체증형 종신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고, 네. 단기납 종신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시죠? 12시 14분인가요? 네. 조금만 참으십시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금소법이 등장하고 어쩌고 와가지고 단기납 종신의 춘추 전국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근데 기이한 현상은 최초에 나왔던 단기납 종신보험보다 현재 나온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초창기에 나왔던 단기납 종신보험들은 지금 납입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체감형 종신보험들 일정 기간 7년을 납입하시면 2년 있다가 보험료가 내려가고 하는 애들 있죠. 그런 거 가입하신 분들은 올해 9월이나 7월 달부터 1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나서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는 납입 여력이 생기기 시작을 할 겁니다. 5년 전에 단기납 종신 가입하셨던 분들 납입이 하나 끝날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자연스럽게 또 추가 제한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만 1년 있다가 뻐꾸기처럼 가지고 갱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고객 관리를 그렇게만 잘해주시더라도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어제 강의 들으셨죠? 보험왕 되셨네. 그거 기억나세요? 잘난 척을 하면 재수가 없는 설계사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덕분입니다 하면서 새로운 금융상품과 좋은 상품들을 제안하고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면 고객님은 학습이 되십니다. 이 사람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나 챙겨주는구나. 가입 권유가 아니라 소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여유가 생기고 고객님은 여력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추가 가입을 하실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 환급률 나쁘지 않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네, N생명의 투스텝, 네, C생명의 이납기 도달 이런 거 있죠. 주변에 고객님들 그럼 이걸 뭐부터 해야 돼요? 기존 고객들 중에서 예전에 단기납을 제안했던 우리 고객님들한테 뭘 해야 된다고요? 뭐래요? 뭐라기를 전화를 해야지. 고객님 잘 지내셨어요? 축하드려요. 네, 스몰 토크 하시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전화드린 게 고객님께 제안드렸던 2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제안드렸던 상품이 벌써 납입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자산을 마련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하고 제가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속보이잖아. 네. 그래서 가기 전에 제안서는 준비하되 축하드린다고 하고 만나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 리뷰 상담을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봤거든요. 납입이 끝나면 제가 12년 전에 일을 시작했으니까 납입을 한 10년 차 하시는 연금 가입하셨던 고객들은 납입이 다 끝나가세요. 네, 저는 그분들한테 이제 단기납을 추가 제한을 할 거거든요. 단기납이 환급률이 좋아졌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럼 난 기존에 고객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객님들 다 털어보세요. 쭉 털어보면
납입을 하신 보험들이 중간에 원금이 넘어간 애들이 있어요. 자, 힌트 드릴게요. 원금은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납입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5년, 7년짜리로 턴을 시킬 기회가 하나 생긴 거죠. 네. 그런 걸로 권유를 해보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넘어갈게요. 이해는 안 되고 표정들은 어둡고 네, 덥고 배고프고 조금만 참으세요. 자, S사 납입 완료 시에 중도 인출되는 거, P사, L사 네, 환급률 이렇게 되고요. L사는 이게 지금 카드 납이 되죠? 되나요? 네, L사 지금 카드 납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 P사도 카드 납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되게 좋은 컨셉으로 말씀들을 하셨던 게 종신보험이긴 하지만 카드를 쓰면서 돈을 모으는 방법, 카드로 돈 모으는 방법, 그렇죠? 누가 요즘 세상에 카드로 돈을 어떻게 모아요? 네? 그렇죠? 근데 카드로 돈 모으는 방법을 컨셉화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포인트 같은 것도 좋은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단기납 종신, 네, 뭐, 자, 원금이 도달한 거는 일시납 상품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제한을 드릴 수 있다 이건데, 요거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기 좀 내용이 길어요. 네, 쿠폰형도 있고 뭐 어쩌고 있는데, 요지는 뭐냐?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 차이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한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가입했던 사람이 100만 원 추가 가입을 할까요? 아니면 나한테 보험 가입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10,000원짜리 보험 가입하는 게 더 쉬울까요? 반대예요. 200, 300짜리 가입한 사람이 50, 100만 원짜리 더 추가 가입해요. 보험은 원래 그래요. 신기해요. 네, 더들 해요, 그렇게. 보험 하는 사람 보면은 좋아해요, 보험을 심지어. 네. 제가 좀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모집했던 고객인데, 뭐 없어요를 자꾸 물어봐. 네. 왜냐면 좀 있으면 10년짜리 저축보험들 만기가 막 쏟아지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장가 나가라고 제발 장가 나 좀. 돈 좀 그만 뭐 장가 좀 가라. 네. 대전에서 군무원 하는 친구인데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네. 추가 계약 하시죠. 네. 저 동갑이고 하셔가지고 고객님께서 네. 좋은 플랜이 있는데 저축성보험 비과세 여러분들 아시죠? 5년 이상 납부하셔야 되고 유지기간은 10년 넘어야 되고 종신형 보험으로 55세 이후에 수령을 받아야 되는 거, 월 적립식은 인당 월 한도가 15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 기존 것과 합산이에요. 그쵸? 이미 150 이상 내고 있으면. 근데 이게 되게 웃겨요. 비과세가 뭐의 비과세예요? 원금에 붙은 이자의 비과세 아닌가요?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은 이자를 드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막 하실 필요는 없어요. 비과세는요, 그냥 판매하시다가 이런 기능도 있어요예요. 네. 비과세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뭐 비과세 하면서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사실은 원금에 얼마에 더 뭔가 붙느냐. 단기납 종신 왜 좋아요? 이자가 붙는 거예요? 아니에요. 납입 완료 보너스가 붙는 거잖아요. 단기납 종신은. 단기납 종신 이자가 붙는 구조가 아니에요. 납입을 완료하고 10년 차가 되면 납입 완료 유지 보너스를 주는 거고 그 이후에 이자가 붙는 거 아닌가요? 상품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과세를 강조할 바에는 차라리 단기납 종신 환급률 좋은 것도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한도가 있다 없다? 비과세 한도? 현재 기준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 차입 비과세 완벽하게 정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네. 없어요. 대신에 납입 기간 5년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부딪히는 게 뭐예요? 너무 길어. 2년짜리 없어? 1년짜리 없어? 그럴 땐 뭐라고 하세요? 네. 그럴 때는 별달리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돈들을 잘 안 모으세요. 네. 잘 안 모으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건강보험 피부영자 등재 요건이 변천사 해가지고 뭐 이제 연금소득. 근데 제가
이 내용까지 말씀드리는 게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건강보험 피부영자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죠? 소득이 없어야 되고 사업소득 없어야 되고 사업자 미등록돼 있어야 되고 백수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건보 피부영자로 등록이 되려면 근데 이게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는 전환되는 순간이 뭐가 있냐면은 금융소득이 연에 1,000만 원 초과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연금소득 및 공적연금이 50% 반영이 되는데 사적연금이 제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적연금 미리 가입 좀 해둬라 이 내용이에요.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지 않게끔 조건을 유지하면서 이해되시죠? 참 어렵게 써놨네요. 네. ISF 유일한 연금 상품, 연금의 최강자. 예, 그 I 회사입니다. I 회사. 해당 상품은 변액이 아닙니다. 7% 단리로 최저 보증을 해줍니다. 네, 아니에요. 네. 그 회사가 아닙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네, 그 앞에서 그렇게 회사 언급하시면 안 돼요. 네. 저 끌려갑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좋은 상품이다. 네. 단리 7%냐, 연봉리 요거냐, 요거 됩니다. 네. 자, 최강자. 근데 얘는 변액이에요. 변액인데 단리 최저 보증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장점이 있다. 경영인정기 뭐 좋습니다. 고고당 대통 내용 정리해서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이제 잊고 점심 먹고 다 말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런 교육을 들으시고 그적그적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자 이런 거 들었으면 뭐 해야죠? 써먹어야죠. 써먹어야죠. 제가 100개 얘기했으면 자기 고객들 중에 해당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 3명, 4명만 기억나면 전화하세요. 당장. 카톡하세요. 당장. 써먹으세요. 당장. 네. 자, 오늘 교육의 마지막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가입시킨다. 왜? 플랜이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이걸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